어제 춘추관 첫 업무였는데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뭐 이사 첫날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포장했던 짐을 풀고 뭐 다시 자리를 세팅하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고요. 뭐 브리핑용 조명을 설치한다던가 뭐 일부 설비 공사도 진행돼서 조금 소란스러웠다 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에.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나절 동안 인터넷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모 이제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과거 용산에 비해서 이 실제 집무하는 공간하고 조금 기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멀어서 옛날처럼 이렇게 좀 자주 접촉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용산은 좀 스몰 토크가 좀 가능한 공간이었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같은 위치로 하다 보니까 네. 마주칠 일도 많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점심 식사를 하든 저녁 식사를 하든 나가는 길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주치고 인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민간과 춘추관의 공간은 좀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퇴근 장소 다르고 각자 매일 얼굴 보던 사이에서 이제는 연락을 해야 얼굴 볼 수 있는 사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그 어제 그 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뭐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인 판단이죠. 뭐 근데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요. 이게 대통령이 앞서 한 지시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못할 음.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수용하지 않고 있나라는 답답함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이제 대통령이 지난 10일에 이미 여야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 민주당은 이게 경찰 수사가 우선이다. 국힘의 정치적 공세가 짙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특검 가능성을 일축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특히 그저께 고위 당정대 협의가 있었는데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음. 어떻게 대통령실 의중이 전달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실과 계속 조율해왔던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잘한 결정으로도 보입니다. 일단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그렇죠. 통일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지층 내에서도 60%를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뭐 계산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쟁점 사안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임하라는 게 국민 여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응하는 게 민주당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갤럽의 조사 그리고 말씀대로 일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이 당정대 고위 관계자들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이 기자님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이 성탄 신년 특별 사면 안 하기로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뭐 통상 대통령 특사가 강복절, 뭐 성탄 신년 이런 날을 맞춰서 있기 마련인데 일단 조국 대표 등이 사면했던 8월로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요. 7월 말에서 8월 초에 약간 이 사면 명단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특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런 사람을 좀 맞아요, 사면해달라라는 맞아, 맞아. 예, 예, 문자를 예. 보냈다가 어, 이게 카메라에 문자. 포착됐는데 예. 예, 이게 이처럼 이제 특사 결정 전에는 뭐 이제 정치권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뭐 물밑에서든 요 수면 위로든 좀 노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특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는 내부적 판단으로 보여요. 음. 강북적 특사가 좀 규모가 컸는데 일단 이게 취임 4개월 만에 있었고 이제 또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강북절 특사 때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뭐 특사를 하게 되면 정치인 포함이냐 경제인 포함이냐 이런 게 좀 논란이 많은데 강북절 특사 때도 이게
좀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대신 가석방 규모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미 뭐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 업무 보고 때 보고에서 맞습니다. 네네. 재범 위험성, 뭐 피해자들과 갈등이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려라. 이게 내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감 시설이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제한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석방 이거 관련해서는 또. 예. 그렇습니다. 수감 시설을 더 짓느냐, 그게 더 비용이 더 큰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네. 좀 고민들이 다 녹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어제 그 대통령이 그 대한 노인회 이 분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노인 정책, 그러니까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위한 정책, 뭐 이런 이름으로 정책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제 이 대통령실 업무 기조를 위로와 격려, 통합과 민생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에 맞춘 행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그랬기 때문에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의 정책이다라고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 뭐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추진 등을 소개했고요.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대전환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을 뭐 봉양해야 될 대상,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 뭐 이렇게 봤는데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계속 필요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주체로서 한번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효자가 되겠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효자가 되겠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어떤 형제 자매도 돌보지 못한다면 국가가 돌봐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신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돌봄 문제라든가 음. 의료 복지 이런 부분은 촘촘히 챙기고 대신 이제 어르신들도 이 사회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뭐 현장 분위기가 뭐 되게 따뜻하고 실제 또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어르신들도 있었다는데 실제 그러셨나요? 어떻게 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일단 이제 동지 팥죽이라든가 이 장수를 기원하는 예. 이런 모습들을 그런 음식들이 나왔고요. 또 네. 이제 뭐 이부영 대한노인회 회장도 이 각별한 저기 그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그 업무 보고 이제 마지막 해수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업무 보고가 이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업무 보고가 있고요. 예. 이전에 이제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그 네, 다음에 네. 해수부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 뒤에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아, 그럼 부산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부산과 관련돼서 각별한 또 애정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제 부산 해수부 업무 보고가 끝나면 전체 업무 보고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이 기자님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서 이 업무 보고 간단한 평가와 인상적이었던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본 거는 효능감입니다.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 뭐, 대통령 합법이나 일부 지역적인 논란에 관심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국회를 취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봤거든요. 당장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과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원했던 바가 제대로 실현됐는가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주정부를 기다려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하답할 의무가 있죠. 내란을 국민의힘으로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니까. 그래서 이런 생중계 업무 보고가 그런 정치 효능감의 일부를 줬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이제 국정이 운영되고 있고 내가 궁금했던 내용을 대통령이 대신 물어주고 실무자의 답변을 들려주고 뭐 이런 앞서 말했던 부작용이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효능감을 보여주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유 이 기자님 뭐 거의 뭐 정치인 다 되셨네. 출마하셔도 되겠네. 예, 이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